네, 저희 YTN 이동우 정치담당 부국장 그리고 검찰 출신인 이중재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하반기 사정 정국이 시작되는 거냐? 사정 정국이란 말 참 오래간만에 또 오늘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우 부국장께서 오늘 그 기사들 보면서 어떻게? 글쎄요, 좀 김영훈 장관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예. 물론 이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게 이제 검찰의 존재 이유고, 경제 제도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패 척결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정치적으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타결이 돼서 지금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종의 사정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라는 건 공직기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비리 그리고 또 재계에 대한 비리까지 이제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예, 예.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직기강을 잡음으로써 이제 집권 후반기에 네. 이제 이 공직사회에 대한 어떤 기강을 확실하게 잡고 이 국정 장악 능력을 배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예. 정치권을 확대하면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전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휘어잡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야당 정치인이 지금 야당의 거물인데 문희상 전 대표가 있고 이것과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야당이 반발하게 되고 오히려 전국이 꼬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제 야당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딱 떨어지는 어떤 비리 혐의가 나왔을 경우에는 야당도 이제 반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다만 검찰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 특수수사를 하게 되면 여야 균형을 대부분 이제 맞춰서 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물론 이제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야당 의원들 비리가 좀 많이 나왔었고 최근에 일부 보도에서는 야당 중진 의원이 무슨 입법 로비 사건에 연루됐다 이런 보도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이제 공식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검찰에서는 여야 균형을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최근에 좀 여의도 정가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었나요? 퍼졌었나요?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좀 많이 오가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아마 감사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이라든지 금융감독원 이쪽에서 이제 각종 비리 관련 제보가 이제 검찰로 이제 고발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각종 정보가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수사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었습니다. 예. 이중재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신데요. 오늘 김현웅 법무장관이 얘기하면서 특히 이제 4가지 비리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예, 발표된 중점 단속 대상 그 내용을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정치적인 함의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즉 공직 기강, 그다음에 이제 중소상공인 괴롭히는 범죄, 또 국민의 혈세가 새 나가는 것과 관련된 범죄, 또 전문 직역에 관련된 토착 비리. 이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 그렇지만 저는 이거를 지난 3월 달에 특히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난 3월 달에 이제 이완구 전 총리께서 그때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그때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자원개발 비리,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또 방위산업 관련 비리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된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은 전 정권의 정책과 관련되거나 또는 특정인을 겨냥한 그런 수사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된 직후에 며칠 있다가 바로 경남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은 대기업이 빠져 있고 또 방위산업 관련 비리도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와 관련해서 이제 군의 사기를 좀 저하시킬 수 있는 방위산업 비리 물론 나오면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걸 일부러 넣지는 않았고 또 기업과 관련된 것도 뺐습니다. 그걸 볼 때는 법무부나 검찰이 대통령이나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면상으로 보면은 정치적인 함의는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이나 특정 정책을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함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를 7명이나 이례적으로 보강을 했고 또 지난번에 유승민 원내대표 사태 이후에 좀 분위기가 좀 일단락은 됐습니다만은 다소 좀 어수선한 분위기였고 또 일부 의원 출신 장관들이 대통령의 정책을 수행하기보다는 또 내년 총선에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좀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검찰 재직하실 때요 이런 식의
장관이 이런 지시를 내린다거나 아니면 사정의 신호탄이 본격적으로 쏘아 올라진다거나 그러면요. 검찰 조직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검사들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나요? 검찰에서는 오늘도 뭐 법무장관께서 그 발표를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의 존재 이유고 검찰에 부여된 최고 임무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또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또 뭐 검사들하고 또 뭐 통화도 해봤습니다마는 검사들의 분위기는 오히려 그 차분했습니다. 법무부로서는 법무부나 검찰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법무부 장관이 지금 취임한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에 자신이 구상했던 정책을 뭐 의례적으로 발표한 것 아니냐. 오히려 검사들의 분위기는 그 차분했습니다. 예. 기자들도 왜 뭐 물론 평소에도 취재 열심히 하지만 예컨대 보도국장이 야, 오늘부터 이런 것들 해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자. 뭐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좀 긴장도 하고 뭐라도 하나 더 찾으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검사들도 좀 그런 게 좀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겠죠. 뭐 최근에 보면은 이제 포스코 비리 수사 같은 경우 지금 6개월 동안 하는데 뭐 별다른 뭐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그 언론 보도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 부부장급 검사하고 이제 수석검사급 포함해서 한 7명 정도를 그 서울지검 특수부에 보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상당히 어떤 그런 그 우선 인력을 서울지검 특수부에 그 보강을 했다는 거는 앞으로 상당히 대대적인 사정이 예고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습니다. 이동우 기자께서 과거에 법조 오래 취재하셨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수부 검사를 7명을 한꺼번에 늘렸다 이거는 법조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무슨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 뭐 전두환 노태우 뭐 비자금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또 한보 비리라든지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뭐 그런 사건에 이제 특별 수사팀을 만들어서 이제 보강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상시적으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7명씩이나 그것도 베테랑 검사들을 보강했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전방위 사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걸 예고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그 조양호 회장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걸 듣고 사실 저는 놀랐는데 이게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인데 대기업 회장을 직접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좀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 저는 봤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변호사님은? 예, 저는 뭐 이례적인 일이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작년 12월 달에 이미 고발이 된 사건이고 오히려 그 검찰이 뭐 그동안 뭐 증거를 수집하는데 좀 애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발한 지 한 6개월 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7월 달에 뭐 주요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사건은 어차피 문희상 의원이 고발된 사건이고 또 문희상 의원이 조양호 회장에게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양호 회장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뭐 사건 수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문희상 전 대표가 뭐 야당의 이 정부 때 야당 대표였었고 정치적인 비중이 상당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도 관계가 좋은 야당 정치인인데 이것도 전국에 상당히 파장이 있겠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문희상 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정치권에 이제 신망이 좀 두터운 분이고요.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열린우리당 의장 시절에 또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 대표였던 그 박근혜 대통령과 상당히 관계가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돌발 영상에도 옛날에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이렇게 악수하면서 손을 잡고서 손을 떼지 못하는 어쩜 이렇게 손이 곱냐 이러면서 아주 상당히 좀 어떤 우스운 장면도 연출하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야당의 중진 의원 아니겠습니까? 주로 이제 비대위원장을 여러 번 했었죠. 뭐 본인 농담으로는 본인이 몸이 비대해서 비대위원장을 여러 번 맡았다 이제 그렇게도 이제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만 어쨌든 야당의 그 대표를 여러 번 역임했던 그 문희상 의원에 대한 수사는 아무래도 이제 야당에서는 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또 만약에 이제 이것이 사법 처리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자께서 보시기엔 이것도 지금 그 사정의 신호탄 그것과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그 일환이라고 보십니까? 예, 당연히 그렇겠죠. 얼마 전에 이제 박기춘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 중진 정치인도 지금 현재는 검찰이 뭐 아직 그 정확한 혐의를 파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아마 지금 정보를 검찰이 수집을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 차원에서도 아마 그 구태 정치인에 대한 물갈이 차원에서도 여야 의원을 통틀어서 뭐 상당 부분의 어떤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정치권은 지금 상당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떨고도 있겠군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저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혐의로 예컨대 뭐 구속 수사도 가능한 사안이 이제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양호 회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예, 문희상 의원하고 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처남에 취업을 부탁했다. 그리고 처남에 지금 알려진 바로는 8년 동안 한진그룹의 관련 뭐 미국 회사에 취업을 한 걸로 해놓고 한 8억 원 정도를 보수로 수령을 했다. 그런데 실제 일은 하지 않았다. 누가 봐도 좀 이상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검찰이 오늘 밤늦게까지 조사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형법에 제3자 뇌물 제공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는.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문희상 의원이 뭔가 대한항공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자신의 처남에게 취업을 시켜서 보수를 받게 한 것이 아니냐. 예. 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의 청탁을 들어줘서 뭔가 편의를 제공해 준 게 없다면 그러면 어떤 혐의를 적용? 그러면은 사실 뭐 수사는 그러면은 그 무혐의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거는. 그러니까 변호사님의 말씀은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대한항공 쪽에 어떤 부탁을 들어줘서 뭔가 뭐 정치권에서 뭘 좀 도와줬느냐 안 도와줬느냐 그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직무 관련성이라는 게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이게 뭐 굉장히 폭넓게 인정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벌 총수의 입장에서는 뭐 국회에 출석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인데 네. 뭐 그런 것에 대한 뭐 편의를 봐준다든가 이런 것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취업 청탁만 했다 그러면 그건 사법처리 대상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 뭔가 거기서 어떤 기업의 어떤 특혜를 받으려고 뭐 시도를 했다라면은 뭐 그 경우에도 역시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한쪽은 뇌물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고 조양호 회장은 부정한 청탁을 한 게 입증이 된다면은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또 만약에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했다면 그 회사에 대한 횡령 내지 그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참고인 신분이지만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했습니다. 언제든지 뭐 피의자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한진 입장에서는 이제 조양호 회장도 한번 그 탈세 혐의로 99년에 이제 구속된 전례가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또 뭐 땅콩 회항 사건으로 상당히 그 그룹 이미지에 먹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이제 이번 사건으로 또 이제 조양호 회장까지 이제 현재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이 한진그룹 전체도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다는 뭐 그런 그 기자들의 전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 사정정국이 본격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동우 정치담당 국장 이중재 변호사의 분석과 전망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